안녕하세요. 비트쌤입니다. 2025학년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지난 시간에 이어서 3회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이제 2의 3분의 4제곱이 되는 거죠. 곱하기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이구나. 잠깐만요. 2의 3승에 잘못했죠? 2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9분의 1제곱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9분의 1이니까 맞네. 2의 3분의 4, 2의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2가 되죠. 보기 4번이 정답. 2번을 같이 볼게요. f'x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5가 됐고 1일 때 값이니까 9에서 6 빼는 거니까 3. 보기 1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번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A2, AR의 세제곱, 그러니까 R제곱이 4가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의 제곱이기도 하고 AR의 제곱 플러스 AR의 4제곱이니까 3 곱하기 4, 3 곱하기 4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12, 48, 그러면 60. 보기 5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4번 문제 같이 볼게요. 둘 다 다함수니까요. 2로 갈 때 극한값은 마이너스 4 플러스 2a가 될 것이고 얘도 2로 갈 때 극한값은 4 마이너스 a가 되니까 3a가 18, a는 3, 6, 18. 보기 3번이 정답이었다. 자, 4번까지 풀어드렸고 5번으로 갈게요. 5번. 선이 있어 좀 지저분하네. 자, 세타각이 지금 몇 사분면이요? 3, 4분면이죠? 3, 4분면이고 다음 같을 때 그러니까 통분해버리면 코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이쪽은 통분했으니까 탄젠스 세타 바깥으로 빠지고 그냥 쓸까요? 탄젠스 세타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하고 탄젠트 세타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근데 얘가 지금 8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따라서 탄젠스 세타를 바깥으로 빼줄 경우에 여기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탄젠스 세타 바깥으로 빼면 마이너스 탄젠스 세타 플러스 탄젠스 세타가 없어지니까 발음도 안 되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적당히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얘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 됐고 얘가 2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니까 이거 하나 약분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2 사인 세타가 되네요. 그래서 얘가 8이래요. 그러면 이제 나눠주면 여기는 4가 되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1이 4라고 얘기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네. 그죠? 따라서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사인이 4분의 1이 된다고 하니까 선생님하고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 4, 9, 1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15가 되고 3, 4분면의 각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죠. 탄젠트는 플러스니까 루트 15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사인은 제곱이니까 16분의 1이 되나요? 16분의 1. 그럼 16분의 루트 15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5번이 정답. 5번의 정답은 5번이었네요. 6번으로 갈게요. 자, 좌표 평면에 두 점이 있답니다. A도 있고 B도 있고 이때 AB의 기울기를 M이라 하자. 그래놓고 M이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그러네요. M이 자연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기울기는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랄까?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그 다음에 로그 2의 48 마이너스 로그 2의 n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럼 요거 2분의 1이니까 2가 돼서 로그 2의 48 마이너스 2분의 n이니까 잠깐요. 이렇게 쓰고 할까요? 48 마이너스 로그 2의 n 이렇게 해서 얘는 2의 로그 2의 n분의 48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따라서 m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이니까 n이 될 수 있는 거는 우선은 48의 약수가 돼야 되잖아요. 1, 2, 3, 4, 6, 8, 48이니까 8, 또 12도 있겠고 24, 48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제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1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고 2가 들어가면 24. 이것도 안 되죠. 3 들어가면 가능하고 4 들어가면 10이 안 되고요. 6 들어가면 6, 8, 48. 가능하죠. 미안해. 가능한데 지워버렸네. 8이 들어가면요.
8, 6, 8, 48이니까 6이니까 안 되죠. 12가 들어가면 4가 되니까 가능하죠. 그 다음에 24가 들어가도 가능하고요. 48이 들어가면 1이 되니까 0 돼서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다 나오네. 그래서 n의 값의 합은 이렇게 나오죠. n의 값의 합은 3, 6, 12, 24 더하면 되는 거죠. 27, 얘는 18, 30, 4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기 3번이 정답. 6번 정리해드렸고 7번으로 가볼게요. 예. 7번은 x는 0보다 크다 해서 y는 x제곱이 있대요. 그래서 y는 x제곱하고 x는 2하고 얘하고 지금 만나서 생긴 영역하고 그 다음에 얘를 S1이라 하자 그랬고 이 부분이 S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는 2하고 y는 k로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을 S2라고 할 때 S1과 S2의 합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제일 먼저 선생님 볼 때는 S1을 먼저 계산해 보는 게 좋겠네. S1은 뭐가 될까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그냥 x제곱 d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분 3분의 1 x 세제곱에 0부터 2까지니까 3분의 8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S2는 지금 보기에 이 점이 x제곱이 k가 되는 거니까 x는 루트 k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인테그랄 2부터 루트 k까지 위의식에서 아래식 빼기니까 k-x의 제곱이 되겠다. 요 계산했을 때 얘가 3분의 8이 나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분 kx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에 2부터 루트 k까지의 값이요. 루트 k 들어가면 k 루트 k 마이너스 3분의 1 k 루트 k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가 들어가면 2k가 되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8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다음 같은 값이 되겠구나. 근데 얘도 3분의 8이라고 그러니까요. 자, 잠깐 계산해 볼게. 그럼 얘가 3분의 1 마이너스 k 노트 k 잠깐 왜 음수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나오지? 그럼 좀 정신이 없는데 요거 계산하면 3분의 2 k 노트 k가 됐고 마이너스 2k 있고 플러스 3분의 8 있죠? 근데 얘가 3분의 8이 돼야 되니까 잘못 같아졌네. k 바깥으로 빼요. 그러면 3분의 2 루트 k 마이너스 2가 0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k는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3분의 2 루트 k가 2가 돼야겠네. 그럼 루트 k는 3이어야 되고요. k는 9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자, k값 구했는데 문제에서는 상수 k값 구하라고 했던 문제니까 2번이 정답이었다. 자, 7번도 정리해드렸고 8번으로 갈게요. 자, 최고차이 계수가 1인 3참수. 요럴 때는요, 최고차이 계수가 1이야 이렇게 알려줄 때는 3참수 알아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0일 때 0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로피탈로 미분하면 얘가 2가 되고 얘 F'이 0이 되는데 얘가 3이 돼야 되니까 F'0은 6이구나 라는 거죠. 아까 미리 알려드렸죠. 이거 미리 알아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fx는 F0일 때 0이라는 거 알게 됐으니까 세고차이 계수 ax의 제곱 bx 상수항형 이렇게 됐는데 미분하면 6이래요. 미분하면 b가 나오거든요. f'x가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그러니까 0일 때의 값은 b예요. 그래서 b가 6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 얘가 6x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게 됐고 얘가 6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좀 애매하면 그냥 써보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써볼게요. x제곱에 fx분의 1 그랬으니까 여기서 fx분의 1이면 x분의 1 들어가면 x의 3승분의 1 x의 제곱분의 a x분의 6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f'0은 6이잖아요. 그래서 6x 그래서 a 값 구하면 끝나는 거구나.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조진식은 얘 약분하면 x분의 1이 되고요. 얘는 a가 되고요. 얘는 6x가 되는데 이쪽에서 6x를 빼래요. 이거 없어지고 얘가 4가 됐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으로 가니까 a는 4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fx를 알게 됐죠. fx는 x의 세제곱 4x 제곱 플러스 6x고요. f2일 때 값은 8 4, 4, 16 2, 6, 12 그러면 20 36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보기 4번이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네요. 자, 9번으로 갈게요. 9번. 자, 9번은요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이제 자연수인데 t가 0일 때 원점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처음 위치가 0일 때 원점이에요. 그러니까 좋죠 뭐. 식선 위로 움직이는 점의 속도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할 때 일식을 써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고 출발 후 시각 k에서만 위치가 윗바 k에서만 한번 위치가 0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가 0에서부터 k까지 움직인 거리를 lk라고 할 때 lk의 최대값을 계산하는 게 문제네요. 제일 먼저 포인트 잡아야 될 거는 위치가 k에서만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요거 갖고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이제 vt 얘가 식을 쓰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t의 제곱 플러스 2nt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얘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었네. 그지? 따라서 이제 정리하면 뭐 정리해서 바로 집어넣으면 k 집어넣고 0 집어넣으니까 그냥 k 집어넣은 거 쓰면 되죠. 그래서 4분의 1 k의 4제곱 되고 마이너스 3분의 n 플러스 2 k의 세제곱 플러스 nk가 되겠다. nk.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nk의 제곱이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이제 양변에 몇을 곱할까? 12. 12를 곱하니까 3k의 4제곱 마이너스 머리가 안 도냐 이렇게 n 플러스 k의 세제곱 12nk의 제곱은 0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이제 k제곱 바깥으로 빼주고요. 여기가 3k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n 플러스 2k 플러스 12n 얘가 0이 돼야 된다. 근데 0이 되는 값이 k가 0일 수는 없는 거죠. k는 0보다 큰 양수여야 되고 그지? 그래서 얘가 0은 아니니까 여기서 0이 나오는데 얘가 두 개 나오면 안 되죠.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판별식이 0보다 커도 양수음수가 나오면 양수 하나만 채택하면 되니까 판별식을 한번 볼게요. 판별식을 볼게요. 첫 번째 판별식 0보다 큰 경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때 양수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잠깐 해볼게요. 두근의 합을 먼저 볼까요? 얘가 3분의 4 곱하기 n 플러스 2니까 0보다 크고요. 두근의 곱도 4n인데 n이 자연수니까 0보다 크고 이거 할 필요 없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만약 갖는다면. 그래서 할 필요 없고 그럼 우리는 이제 당연히 중근일 때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중근입니다. 이거 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중근이 돼야 돼서 4분의 D의 판별식으로 보니까 2 곱하기 n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n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36n이 되는데 얘가 0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4로 나눠주면 n 플러스 2의 제곱 4, 9, 36 9에는 0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n제곱 플러스 4n 나오니까 4n 나오면 마이너스 5n 되겠다. 그지? 4n 나오면 마이너스 5n 플러스 4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n이 n-4, n-1이 되니까 n이 1 또는 4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이때 k가 중근을 갖는다고 그랬거든요. k는 양수. 그러면 식에다 대입해 보면 n이 1일 때부터 대입해 볼게. 큰이 없어서 예. 자, n이 1일 때부터 대입해 볼게요. n이 1이면 n 이퀄 1인 경우에 3k의 제곱 n이 1이니까 마이너스 6k가 되고 플러스 n이 1이니까 12가 돼서 0이 된다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잠깐만요. 좀 이상하다. k가 1이면 3, 4, 12. 아, 잠깐 잘못했지?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니까 12k가 된대요.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되니까 k 마이너스 2는 0 k제곱이 k는 2가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고 n이 4일 때의 경우는 3k제곱 n이 4니까요 4하면 6 4, 6, 24 24k n이 4니까 48 되죠. 얘가 0 3으로 나눠주면 k제곱 마이너스 3, 8, 24 3, 2는 3, 3, 6, 18 여기도 k-4의 제곱은 0 k는 4 이렇게 나오네. 자, 두 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이 함수식이 바로 vt가 이거였잖아요. vt는 t의 t-2의 t-n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n이 1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그려졌으면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n이 1이니까. 그 다음에 4일 경우는 얘가 0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려졌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니까 움직인 거리로 보면 당연히 같은 3차식이니까 뭐 계산해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의 움직인 거리가 최대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경우하고 이 경우 따로따로 해가지고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부터 얘는 n이 k가 2일 때죠. 그래서 2일 때라서 요 그림이니까 얘는 2배에 어떻게 될까? k가 2일 때니까 L2라고 써야겠다. 그지? 2배에 0부터 1까지 요 식을 k가 n이 2니까 여기가 2가 된 거죠. 그러면 미안, n이 1이라고 그랬지. 1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t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나오겠네. 2t dt. 자, 그래서 부정적분 구하면 4분의 1 t의 4제곱. 이거 제곱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t의 제곱이 되는 거죠. 0부터 1까지. 그럼 4분의 1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이 문제 정답은 이 경우에는 2분의 1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k가 4일 때의 경우는 두 번째 L4 이렇게 되는 거죠. L4 0부터 2까지 2배 해주면 되죠. 이너비 같을 테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얘가 4일 때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4일 때가 되는 거니까 t의 세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6t의 제곱 되고 플러스 8t가 되겠다. 그지? 8t dt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얘가 2 곱하기 4분의 1t의 4제곱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플러스 이게 8t였죠? 그러면 4t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0부터 2까지. 그러면 2 들어가면 16이니까 4가 되고 8이 되니까 16 되고 16 되고 그럼 얘가 8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8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네. 그러면 보기 2번이 정답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10번으로 갈게요. 10번. 자, 10번은 첫 장이 양수고요. 첫 번째 장이 양수인데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 다음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 놓고 첫 장, 세 번째 장의 합을 계산하는 게 문제인데요. 이렇게 나왔어요. A6 더하기 A7의 합이 A8의 2배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아까 선생님 얘기는 등차 수열은 어쨌거나 n에 관하여, 그러니까 dn 플러스 첫 장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지. an은 첫 장 플러스 n-1d니까 n에 관한 식으로 보면 dn 플러스 a-d예요. 그러니까 그냥 n에 관하여 1차식인데 지금 첫 장이 양수니까 얘가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이런 함수가 될 텐데, 절대값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절대값 an의 함수는 다음 같아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이렇게 n축을 우리가 그리면 첫 장은 지금 양수였던 거야. 그지? 자, 이렇게 첫 장 양수고 이렇게 돼서 여섯 번째 장하고 일곱 번째 장의 합이 여덟 번째 장의 2배래요. 그러면 선생님 이런 경우는 어떤 생각을 잠깐 드냐면, 만약에 직선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라고 생각할 때 공차가 일정하니까 여섯 번째 장, 일곱 번째 장, 여덟 번째 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요, 얘랑 얘를 더해줘서 중점은 여기 중점이거든요. 2로 나누면. 그러니까 여섯 번째 항하고 일곱 번째 항의 절대값을 여덟 번째 항은 중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되는 거니까 말도 안 돼. 그럼 어떤 경우인지 잠깐 생각해 보면, 만약에 여섯 번째 항이 여기에요. 그럼 일곱 번째 항이 여기면 일곱 번째 항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원래 여덟 번째 항은 여기하고 똑같은 레벨로 여기 들어가 있을 텐데, 요 중점 있죠, 중점. 요거하고 같은 라인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여덟 번째 항의 절대값은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여덟 번째 항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여덟 번째 항은 0보다 크죠. 여덟 번째 항이 음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보면요, a 플러스 요 식을 한번 쭉 볼게. a 플러스 얘가 몇 d가 돼? 5d. 얘는 a 플러스 6d가 됐고요. 2 곱하기 a 플러스 7d가 됐는데 이렇게 된 거야. 절대값이지.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7d로 나온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2a 플러스 11d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4d가 돼야 되고요. 따라서 4a가 마이너스 25d와 같아야 된다라는 요 식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나의 경우를 보니까 보시면 알겠죠? 이렇게 시그마 A1부터 쫙 더했어. 그러면 이제 A1 더하기 A2 더하기 랄랄라 해서 뭐 A8 A 몇부터 쓸까? 6, 7, 8 이렇게 됐단 말이야. 아이고 내가 너무 많이 썼다. 90 이렇게 됐습니다. A9, A10 이렇게. 그런데 쟤네들은 이제 A1부터 A2 해서 A6까지는 절대값은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A7도 그대로 나오고 A8부터 마이너스 5가 붙어서 나와야 되는 거죠. A8부터 여기 A10까지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이 다 어떻게 돼? 없어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2에 A1, A2 해서 A7까지 더한 게 지금 273이라고 얘기한 거거든. 그럼 뭐 등차 수열에 우리 공식 쓰면 2분의 7개 항의 첫째 항 플러스 맨 마지막 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273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 약분 됐고 7로 약분이 되나요? 7, 3, 21 97, 63이니까 39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네요. 자, A1은 A1이고 A7은 A 플러스 6D가 되니까 2A 플러스 6D가 된 39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여기서 보면 2A가 마이너스 2분의 25D가 되는 거잖아. 2로 나누면 되니까.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25D, A6은 2분의 12D가 되는 거니까 결국엔 마이너스 2분의 13D가 39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 D는 39 곱하기 마이너스 13분의 2가 되네요. 그러면 3이 되고 마이너스 6.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6이 나왔어요. 공차 마이너스 6. 자, 그러면 첫째 항은 공차가 마이너스 6이니까 4a 마이너스 25d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5 곱하기 마이너스 6 이렇게 돼버리네. 자, 그럼 정리합시다. 그러면 a는 4분의, 얘가 계산하면 몇이에요? 4분의 25 곱하기 6이죠. 그럼 2로 나누면 3, 2로 나누면 2. 그럼 2분의 얘가 75가 되네요. 첫째 항이 2분의 75가 됐고요. 지금 이렇게 A1이라 쓸게. 문제에서는 지금 보니까 A1하고 A3의 합을 계산하다 보니까 A3은 뭐 A1에다가 A1 A3 2D 하면 되잖아. 2D. 그러니까 2분의 75에 2D 마이너스 12. 그러면 맞나요? 맞죠? 그럼 2분의 75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네. 그럼 2분의 몇이 되나요? 51? 2분의 51 이렇게 됩니다. 이제 두 값을 더하니까 A1 플러스 A3는 2분의 126이 되나요? 그럼 6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63. 1번이 정답이었다. 10번의 정답 1번. 자, 11번으로 갈게요. 네. 자, 그림과 같이 AB가 루트 17인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여기가 루트 17이래요. 여기가 루트 17. 자, 그렇고 나서 AD의 길이는 3이야. 또 이것도 알려줬네. 친절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각 ADB가 예각입니다 라고 합니다. ADB를 세타라고 표현해 볼게. 외접원의 반지름을 또 알려줬네요. 이 문제는 되게 친절하네. 8분의 3 루트 34. 그 다음에 ADC의 넓이를 알려줬는데 2분의 7 루트 1이에요. 그러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우선 세타, 사인 세타 값을 좀 알아내 볼게. 사인 세타분의 루트 17은 2할 것 같으니까요. 여기다 2배 해주면 되니까 4분의 3 루트 3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3 루트 34 곱해서 4 루트 17이 되는 거니까 사인 세타는 3 루트 34분의 4 루트 17이 됐네요. 이거 약분하면 루트 2가 되죠. 루트 2 곱하면 2, 3은 6 되고요. 얘가 4 루트 2가 되겠네. 약분할까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3분의 2 루트 2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사인 세타 3분의 2 루트 2고요. 또 재밌게 삼각형 ADC의 넓이, 요 삼각형의 넓이를 알려줬네요. 요 삼각형의 넓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AC의 길이 구하라고 그러니까 요 길이 구하라는 건데
여기를 구하기 이전에 지금 여기를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죠? 왜냐면 넓이가 나와 있으니까. 넓이가 2분의 7루트 1이 나와 있으니까. 자, 넓이 계산해 볼게.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선분 CD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가 2분의 7루트 2가 된 거죠. 근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와 같으니까 3분의 2 루트 2 쓰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쓸게요. 2분의 1 3 CD 3분의 2 루트 2. 얘가 2분의 7 루트 2가 된대. 그럼 3, 3 약분, 2 약분. 루트 2도 약분돼 버리면 선분 CD의 길이가 2분의 7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래서 이 길이 2분의 7 됐어요. 자, 이제 요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우리는 선분 AC의 길이 구하라고 그랬죠? AC의 길이. 자, 잘 안 보여서 AC의 제곱은 3의 제곱 9, 그 다음에 2분의 7의 제곱 4분의 77이 49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7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근데 둔각이라는 것만 신경 쓰면 되겠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사인 세타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3분의 2 루트 똑같으니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뭐 직각삼각형으로 삼각비로 할게요. 참, 직각삼각형 하나 좀 그려달라고 그러는데 안 그려주네. 자, 3분의 2 루트 2 사인으로 얘가 1이가 되잖아요. 아닌가요? 잠깐만요. 아니지. 완전히 잘못 썼네. 3분의 2 루트 2를 내가 왜 이렇게 썼지? 3이고요. 머릿속에서 계산해놓고 여긴 1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코사인은 3분의 1인데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었구나 이렇게 된 거죠. 약분 거치고 마이너스 플러스 약분 거치면 7. 그러면 16 플러스 4분의 49가 되네요. 그러면 4분의 64와 49를 더하니까 4분의 113이 되죠. 그래서 AC의 길이는 2분의 루트 113이 되겠네. 자, 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5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문제 12번으로 가볼게. 12번. 자, 12번은요. 두 함수가 있습니다. fx는 3차 함수고 gx는 절대값인 1차 함수인데요. 절대값인 1차 함수하고 3차 함수가 있는데 둘이 어떻게 됐다라면 p가 마이너스 3분의 a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실수 p에 대해서 함수값과 여기 함수값이 둘이 같아야 된대, p일 때. 그 다음에 요거 잘 안 보이네요. 요거가 p로 갈 때 극한값입니다. 너무 딱 그죠? 네, 잠깐 요거 표시만 해놓고 진행을 할게요. 짜잔, 그죠? 자, 그래서 x-b분의 fx-gx가 fx-gx가 0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는 당연히 뭐 fp 빼주고 fp 더해주고 하는데 fp와 gp 같으니까 gp로 바꾸면 그렇게 해도 되고 로피탈로 해서 f'x하고 f'p하고 g'p를 했더니 0이 됐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그래서 따라서 f'p와 g'p는 어떻다 같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fp gp 같고 f'p gp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네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fx는 지금 x의 3승 플러스 x의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4니까 이대로 보시면 되고, 이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인 거고 gx는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gx가 이렇게 되죠. 3x 플러스 a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가 되기도 하고, 물론 x가 마이너스 3분의 a보다 어떻대 크거나 같다면 이렇게 되고요. x가 마이너스 3분의 a보다 작다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g'x 여기서 계산해 보면 여기는 3이고 마이너스 3이고 범위는 안 적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네요. 따라서 이제 fp gp가 같아야 되니까 범위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p가 마이너스 3분의 a보다 어떻다 크다일 때, 같진 않다고 그랬으니까 크다일 때, 그러면 p 들어가면 여기가 p의 세제곱 마이너스 3p 플러스 3이 되고요. 이때 p 들어가니까 3p 플러스 a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개가 프라임일 때 같다고 그랬으니까 3p의 제곱 마이너스 3이 여기서 프라임일 때는 요거 3이죠.
3로 갔다 그러는 거네. 아, 그러면 여기가 P의 제곱은 6이 되니까 3P의 제곱이 P의 제곱이 2가 되네요. 그럼 따라서 P가 잠깐요. 선생님 P의 제곱이 P의 제곱이 2가 되니까 P는 뿔만 루트 2가 되는 거죠. 이건 상관이 없죠. 뿔만 루트 2가 되니까 이때 P의 개수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접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기울기가 3이야. 그러면 3x 플러스 3이 이렇게 그려졌는데 뭐 3차 함수가 우리가 그려졌는데 이 함수가 대충 기함수니까 뭐 이렇게 그려진 함수인데 절대값이 그려져서 어떻게 돼? 접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접한다든지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P가 이런 범위에서 이렇게 범위 따라. 그 다음에 뭐 그렇지 않다면 뭐 변곡점을 지날 때인가요? 뭐 아니면 이렇게 지날 때도 있을 수 있고, 그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P가 루트 2일 때는 P 개수가 한 개 되는 실수 A 갖고 하라니까 아까 여기에 정리된 식에다 집어넣으면 되겠다. A를 구하기 위해서 P의 세제곱 마이너스 6P 플러스 3이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P가 루트 2일 때 이렇게 쓸까요? P가 루트 1일 때 2 루트 2가 되고 마이너스 6 루트 2가 되고 플러스 3이 되니까 3 마이너스 4 루트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잠깐요. 맞죠? 3 마이너스 4 루트 2. A가 마이너스 루트 2면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고 플러스 6 루트 2가 되고 플러스 3이 되니까 3 플러스 4 루트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이제 두 번째 P가 마이너스 3분의 A보다 적다일 때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건 다 똑같은데 이제 부호만 달라지는 거니까 P의 세제곱 마이너스 3P 플러스 3이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A로 나왔어요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가 3P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3이 돼요 라는 얘기니까 P는 0이네요. P가 0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A가 마이너스 A가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네요. 그래서 다 구했는데 얘하고 얘 다 곱해달라고 그랬죠. A 값의 곱은 그러니까 3-4 루트 2 또 막 쓰게 되죠. 3 플러스 4 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9, 얘는 16 곱하기 2니까 32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된 거죠. 그럼 마이너스 23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플러스 69가 되겠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69. 보기 2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계속해서 문제 1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13번은 실수 A에 대하여 두 함수 fx하고 gx가 있는데 이제 fx는 조금 부정확하게 나와 있고 gx는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이 실수 t에 대해서 fx가 t가 되든지 gx가 t가 돼서 fx가 t가 되든지, 그지? gx가 t가 되게 하는 이런 값이 근이 될 텐데 이 실근 중에서 0부터 2파에 속하는 모든 실근의 개수를 ht라고 하죠. 그러니까 ht일 때 실근이 두 개가 되게 하는 t를 집합 a의 원소라고 했는데 집합의 a의 원소의 개수가 3개 있다네요. 이때 a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우선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아. gx를 먼저 그릴게. gx는 이 코사인 2분의 파이 2x니까 얘가 마이너스 사인 2x가 되네. 마이너스 2 사인 2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럼 요 그래프를 우리가 좀 그려보면요. 자,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고요. 약한 라인들을 좀 그려놓을게요. 왜냐면 1일 때를 대칭해서 그려질 것 같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여기가 플러스 1, 플러스 2 해서 이렇게 두 칸 위로 올라가서 그려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얘의 그래프는 2파이까지 그려야 되니까 1에서 시작했고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와야 되는가 보다. 그지? 그래서 대충 그림은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래서 여기가 파이, 2파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요 라인을 조금 더 연장해서 선생님이 보수 작업을 하고 여기도 약간 보수 작업을 할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거야.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fx를 그려야 되는데 fx는 2 sin x 플러스 a가 됐죠. 그래서 fx는 여기다 써놓게 2 sin 2x 플러스 a예요. 그러니까 a가 0일 때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선생님 보기에 a가 1일 때의 경우를 한번 잠깐 볼게요. a가 1일 때의 경우면 더 그리기가 편하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a가 1일 때 요 sin x가 이렇게 그려지거든. 자, a가 1일 때의 경우로 그려놓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실근이 어디다 그려도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요 값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죠? 요렇게 올라갔어요. 선생님 이제 넉넉하게 그린 거기 때문에 y축이 여기서 조금 보수 작업을 해서 여기 갔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 잠깐만요. 이게 좀 그리다 보니까 잠깐요. 얘를 조금 밑으로 내려오고 좀 줄일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y축도 보수 작업을 거쳐서 위로 조금 더 올릴게요. 자, 그러면 교점이 두 개가 나오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고 또 어디 있나 했더니 여기에 있고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이 경우에 얘가 마이너스 1이고 3이고 얘가 몇이 되냐면 7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의 원소가 이 경우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7 이렇게 나오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A라고 하는 이 그래프는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려지면 만약에 0이 되게 하는 값이 여기도 있지만 아니요. 두 점에서 만나는 값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얘를 갖다가 잠깐 아이고 미안 선택을 해서 얘를 잠깐요. 이거 뭐야? 얘를 선택을 해서 선생님과 같이 여기다 내리면 여기에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4칸 내려가는 거니까 여기가 몇이 돼? 여기가 4칸을 내려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 집합 A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3이 되겠네. 그래서 문제에서 A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을 계산하라니까 이 경우에 A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당연히 9가 되고요. 이 경우에 원소의 합은 마이너스 3이 되죠. 최대값은 9가 정답이니까 보기 3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13번 풀어드렸고 14번으로 갈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이참수 fx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의 함수 gx가 다음과 같을 때 그러니까 우선은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이참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잘 알아내라는 겁니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의 함수 gx가 있는데 구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gx dx가 어떻게 되니? 라고 하는 정적분 값을 계산하래요. 가의 경우는 x가 1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다. 그러니까 fx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y는 fx는 이렇게 그려졌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x는 1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나의 경우인데 gx의 제곱이 그러니까 gx가 fx이거나 마이너스 fx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gx는 0부터는 위에 그려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gx가 f-x이거나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뭐야? x축 대칭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만약에 x축이 지금 같으면 이렇게 그려졌을 때 0보다 적은 쪽에서 gx는 얘를 그려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y는 fx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게 바로 뭐가 되는구나? gx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제 gx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려지는 게. 따라서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여기가 y축이 되고 여기가 x축이 되고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뭐가 돼?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gx를 구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해서 gx dx 하라고 그러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gx dx는 우리가 볼 때 마이너스 3부터 몇까지 해야 되나요? 2까지 마이너스 fx dx 하면 되고 플러스 2부터 3까지는 그냥 fx dx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자, 그러면 fx를 구해야 되겠네.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x에 x 마이너스 즉 x고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dx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2x dx 하면 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에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이쪽도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에 2부터 3까지의 값 계산하면 되는 거죠. 8 빼기 27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7하고 8 더하면 몇이지? 35가 되죠. 그 다음에 4 빼기 9가 되니까 4 빼기 9면 마이너스 5가 되고요. 플러스 이쪽은 27 빼기 8이면 19가 되니까 3분의 19. 9 빼기 4니까 5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러면 얘랑 얘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6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6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46. 보기 4번이 정답. 자, 이렇게 해서 14번도 해결했고 문제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제 15번. 자, 15번은 수열 문제니까 약간의 노가다가 있어야 되겠지.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A에는 첫 장이 3의 배수라고 그랬네요. 첫 장은 3의 배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그럽니다. 자, 다음 같은 관계가 성립할 때 앞에 항이 3의 배수인 경우는 3으로 나누고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같은 식으로 정리해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항이 2라는 걸 알려줬고 첫 번째 항은 3의 배수인데 지금 25번째 항보다는 첫 번째 항이 커야 된대요. 이때 첫 번째 항에 여러 가지 이제 모든 A1이니까 여러 개가 나오나 봐. 그지? 자, 그러면 네 번째 항이 2가 됐고 첫 번째 항은 3의 배수라고 그랬으니까 자, 우선은 이렇게 네 번째 항이 나와 있으니까 세 번째 항 추론하고 두 번째 항 추론하고 첫 번째 항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네 번째 항은 지금 2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2일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보면 여기가 뭐가 돼야 되냐 그랬더니 얘가 3분의 A3가 나와서 2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A3는 몇이 되냐면 6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래서 A3는 6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쪽은 2A3 어떻게 쓸까? 2에 A3 마이너스 1이 되죠. 근데 얘가 2가 나와야 된다니까 얘가 1이 돼야 돼서 A 세 번째 항의 값은 2가 돼야 되죠. 2. 그러면 A3은 여기서 2가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이 경우로 한번 두 가지 또 나눠서 볼게. 이렇게 두 가지 A6의 경우에 그러면 A2분의 3이 6이 된 거니까 A2는 6, 3, 18이 되는 거지. 여기서 18이 나와야 되겠네요. 자, 여기의 경우에는 2에 A2 플러스 1이 되죠. 근데 6이 나왔대. 그럼 얘가 3이어야 되니까 A2는 계속 2가 돼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래서 A2는 2가 됩니다. 자, 18이 됐다라고 얘기하면 3분의 A1이 18이 된 거죠. 그러면 A1은 54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54.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2의 A1 마이너스 1이 18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얘가 9여야 되니까 A1은 8이어야 되는 거네. 10이어야 되는 거네. 다시 잠깐만요. 마이너스 1이 18이 돼야 된다. 그럼 얘가 9가 되려면 A1은 10이어야 되네. 자, A1은 10. 잠깐. 첫 번째 항이 뭐라고 그랬냐면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되죠. 그래서 54는 되지만 얘는 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요번에 이제 색깔 좀 다르게 얘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 2면 얘가 3의 배수였었으면 앞에 게 A1이 3의 배수였으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1은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이 경우에는 6 3의 배수로 가능. 그 다음에 만약에 아니면 여기가 A1 플러스 1이 된다고 그랬어.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얘가 2가 나오기 위해서는 얘는 1이어야 되니까 A1은 2가 돼야 되겠네. A1 2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3의 배수로 가능하고 얘도 3의 배수로 가능하죠. 요거 가능, 요거 가능 이렇게 됐네. 자, 이제 두 번째 항에 이렇게 나왔는데 2가 나왔을 경우에 아까 2가 나왔을 텐데 요거 해봤더니 2가 나왔는데 그지? 그럼 6인 경우에 3의 배수면 6, 3, 6일 때 18하고 2가 나오잖아요. 18, 2가 나오고 2가 나오면 6, 2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에 3의 배수가 되는 건 여긴 18하고 6도 나왔네. 그죠?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A1이 A25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A4가 2일 때 됐다. A4가 2가 됐다라는 얘기는 아까 2일 때 6, 2 나오잖아요. 그래서 A1은 6 아니면 2가 나오는 거지. 아니구나. 이제 바로 해야 되는 거니까 A1은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니까 2 들어가면 뭐가 돼? 2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지? 2 곱하기 2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가 2가 되나요? 아니요, 지금 잘못했어요. A5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2에 A4 플러스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면 2, 3은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A5는 6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A6은 6 들어가면 3으로 나눠야 되니까 2가 되네요. A7은 또 2가 들어가면 6이 되고 뭐 이렇게 되겠네. 26, 26. A25는 홀수니까 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6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되는 거는 이 54하고 18, 6 얘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54 플러스 18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값의 합인가 봐요. A1의 합 54, 18, 60, 72. 그래서 보기 2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죠? 자, 16번으로 갈게요. 단답형 16번. 잔수 x의 값을 계산해라. 모든 잔수. 자, 3의 x 마이너스 8제곱이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보다는 어떻다? 잘못 썼죠. 3의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보다는 적거나 같다. 그러니까 x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의 부동의 범위가 다음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x로 넘어갔고 마이너스 2 플러스 8 넘으면 6이 되니까 x는 2보다 적거나 같다. 자연수는 1, 2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합은 3 이렇게 나오겠다. 계속해서 17번으로 갈게요. 17번. 자, f'x가 다음과 같아요. f'x는 지금 보니까 15x 제곱 마이너스 4x. 그럼 fx는 얘 부정적분을 구했더니 3, 5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상수가 0일 때 1이니까 그냥 바로 쓰면 되겠다, 그지? 2 들어가면 8, 5, 40. 마이너스 8 플러스 1 되니까 33이 되겠네. 그래서 문제 정답 33. 자, 17번도 정리해드렸고, 이제 문제 18번으로 가볼게요. 문제에서 보면 시그마 2K니까 시그마 K1부터 10까지 AK와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54 이렇게 나온 거지. K는 1부터 10까지, K는 1부터 10까지. 자, 그러면 얘가 30이잖아요. 그래서 넘어가면 24가 돼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는 2AK가 24가 됐으니까 약분해서 얘는 몇이 돼? 12가 되네요. 그러면 12, BK는 48 나오겠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48. 계속해서 문제 19번으로 갈게요. 다음과 같이 그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요.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니까 뭐 K로 잡아서 계산할까? 극대극소의 부호를 봐도 되고요. 잠깐 한번 해볼게. 이 식을 fx,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k를 선생님하고 fx라 잡아봅시다. f'x는 12x의 제곱 마이너스 24x니까 0 되는 값이 12x의 x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얘가 이차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져서 0하고 2일 때, 0일 때 극대, 2일 때 극소 같네. 0일 때의 값은 k가 됐고 2일 때의 값은 48, 32, 2 들어가면 마이너스 48 플러스 k가 되니까 k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따라서 k 곱하기 k 마이너스 16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극대 극소의 부호가 어때야 돼? 달라야죠.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0보다 적어야 되겠구나. 따라서 0보다 큰 k가 16보다 적다. 정수 k의 개수는 1부터 15까지 15개. 계속해서 19번 정리해드렸고 20번으로 가볼게요. A가 실수일 때 fx는 뭐 당연히 실수죠. 뭐 3차함수라고 그랬고요. 2차함수래요. 근데 얘가 x 플러스 a가 있네. 그러면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y는 gx 지금 요 2차함수하고 y는 k가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이 y는 k가 gx의 꼭지점을 지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졌으면 여기를 탁 지나가는 거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y는 fx와 직선 y는 k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y는 fx는 지금 두 가지 모양의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원점에서 접하면 이 그래프는 뭐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선생님하고 이제 이렇게 그려봤는데 조금 안 맞아서요. 자, 이렇게 그려봤다고 하면 여기가 원점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될 거야, 그지? 근데 이 참수가 또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선생님 다시 그려볼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자, 그러니까 얘가 원점에서 딱 접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A가 됐다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고, 이거 원점. 뭐 이 그림만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얘가 이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는 경우로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A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얘는 원점하고 A를 지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볼 때 원점하고 A를 지나가 마이너스 A, 참 미안. 여기가 A가 아니구나.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지나가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얘가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질 경우에 gx는 x는k하고 한 점에서 만나려면 여길 지나가야 되거든요. 여길 지나가면 얘는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 fx 입장에서 보면 한 점에서 만나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라고 그랬으니까 아, 이 형태의 그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서 이 형태의 그림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러면 쌤하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극소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a일 때 얘가 극소값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값을 여기서 갖는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차 함수는 보시다시피 이제 얘를 그리면 여기 왔다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 볼 때는 이렇게 가는 거죠. 다시 그릴게요. 이차 함수가 가운데가 조금 옆으로 가서 여기 있다고 가정할게. 그러니까 여기가 극소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여기 좀 밑에 있는 거예요. 얘도 조금 밑에 있는 거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왔다가 이러고 가는 거야. 그렇지 않나. 도와줘야 주질 않네요. 그러니까 조금 예. 그래서 얘가 약간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가 선생님 지금 조금 죄송하긴 한데 그림을 더 이쁘게 그릴 수가 없어서 얘가 얘와 얘의 중점이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라인에 있는 거야. 얘하고 얘가 지금 같은 라인에 있어서 여기다 라인을 하나 딱 그리면 이 라인을 하나 딱 그리면 틱틱 지나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꼭지점과 3차 함수의 극소값이 서로 일치할 때겠구나. 그러면 이제 이 3차 함수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1차 함수는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따라서 f-3분의 2a와 g-2분의 a가 어때? 일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3분의 2a 들어가면 9분의 4a의 제곱이 되고요. 이쪽에 마이너스 3분의 2a 들어갔고 여기다 a 더하면 되고 g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2분의 a에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a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얘는 3분의 a가 되니까 27분의 3분의 a 4a의 세제곱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a에 플러스 2분의 a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a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양변 a 제곱 나눠주면 이거 없어지고 이거 하나만 남고요. 그럼 이제 여기는 27분의 4a가 됐고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 거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6분의 27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fx와 gx를 다 알게 됐는데 fx는 a가 복잡해서 그렇지 fx는 x제곱 x 마이너스 16분의 27 gx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16분의 27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둘 다 2일 때의 값의 합을 계산하는 거니까 f2는요 4가 됐고 2를 빼면 16분의 32에서 27 빼야 되니까 2 들어가면 5가 되네요. 5 16분의 20 g2는 여기가 2고요 얘가 2가 들어가면 아까와 똑같이 16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16분의 10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F2하고 G2를 더하면 잠깐요. 뭐 잘못했는지 확인. 2가 들어가면 16분의 32, 16분의 5 맞죠? 그래서 16분의 30 2로 나누면 8분의 15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문제의 PQ합은 8하고 15 더해야 되니까 23 나오겠다. 8하고 15 더해서 23이 정답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20번 풀이해드렸고 21번으로 갈게요. 자, 21번은요. 양수 A에 대하여 두 함수가 있습니다. fx하고 gx. fx와 gx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니까 얘가 fx인가 봐요. 지금 여기 밑에서부터 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얘가 fx입니다. 자, 그림 그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fx를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기 fx 이렇게 띄워놔야 되겠어. 자꾸 지가 도형인 줄 감지 잡아가서 이봐봐. 직선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예, 이 정도는 괜찮고, 예, 요 다시. 요게 요게 fx고, gx는 지금 보시다시피 요 부분이 gx가 됐거든요. gx 그냥 놔둬야겠다. 자, 그러면 요때 만나는 교점을 a라고 하자 그랬고, fx가 뭐가 되냐면 2의 x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a예요. 그러니까 정근선이 여기 그려져 있는 건데 이게 정근선이에요. 점선을 해주지. 여기가 y는 마이너스 a가 된 거야. 그지? 여기가 y는 마이너스 a. 이 위에 점 두 개를 잡은 거야. cd 잡았고요. b점도 잡았는데 b는 지금 y는 fx 얘가 0일 때니까 0 들어가면 4 마이너스 a가 되잖아. 그래서 b는 0,4 마이너스 a가 되는구나. 자, C의 좌표는 지금 교점이니까요. 지금 이제 C의 X좌표를 보면 될 것 같은데 2의 X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A하고 2의 X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8하고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4의 2의 X제곱이고 A 넘어가 버릴게. 그래서 여기 A 넘어갔고 여기 4분의 1 2의 X제곱이죠. 아, 이게 너무 빠르면 여러분 헷갈려. 자, 다시. 천천히 해도 될 것을. 4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a는 이쪽은 4분의 1의 2의 x제곱 플러스 8이 되니까 얘가 넘어오면 4분의 16이니까 4분의 15 2의 x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a 플러스 8이 됐고요. 자, 그러면 2의 x제곱은 15분의 4 곱하기 a 플러스 8이 된 거예요. 그럼 이때 x좌표 있죠. 이때 요 x좌표 얘가 바로 점 c가 되는데 얘는 이제 로그 2의 15분의 4 곱하기 a 플러스 8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좌표가 좀 복잡스러우니까 얘를 계속 15분의 1로 쓸 수는 없으니까 얘만큼을 우리가 이제 p라고 해볼게. 얘가 p. 아, 그럼 여기가 p, 마이너스 a가 된 거지. p, 마이너스 a 이렇게. 자, 그리고 나와서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BC의 기울기가 정근선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하고 직선 BC의 기울기가 얘라고 하는데 BC와 평행하다는데요. 요 선과 요 선이 서로 평행하대요. 그럼 BC의 기울기를 알려줬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P분의 0 마이너스 A 없어지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P분의 4가 되는 거죠. 아, 얘가 됐는데 얘가 마이너스 로그 6의 16이래요. 따라서 P분의 4가 로그 6의 16이니까 4 로그 6의 2가 되죠. 2의 4제곱이어서. 그럼 P분의 1이 4 약분되니까 P분의 1이 로그 6의 2고요. P는 로그 2의 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근데 P가 얘니까 A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왔지. 자, 따라서 여기가 로그 2의 15분의 4A 플러스 8이구나 라는 거. 아, 4A 플러스 8이 아니구나. 4A 가로치고 A 플러스 8. 그럼 보시다시피 6이 15분의 4A 플러스 48, 32래요. 그러면 4A 플러스 32가 90이 되고요. 4A는 32 빼면 68이 되죠. 그러니까 A가 몇이 돼? 1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아니다. 미안. 58이네. 58. A는 약분 안 되죠. 2분의 2는 4, 2, 9, 18, 2분의 29. 자, A도 구해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A, CD 요 길이 좀 얘기하는 거죠. CD 그 다음에 K 곱하기 로그 2의 6일 때 상수 K 값 구하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GX가 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GX 요걸로 보시고 GX가 4분의 1에 2의 X 제곱 플러스 8이잖아요. 자, 이제 지금 A점을 알려고 하는 거거든, 선생님은. 그래서 P의 값이 들어가는 거죠. GP는 G의 로그 2의 6, 로그 6의 2가 들어가는 거구나. 아, 로그 2의 6. 얘가 들어가면 되죠. 따라서 4분의 1 곱하기 2의 로그 2의 6 플러스 8이니까 이게 6이 되잖아요. 그래서 2분의 3 플러스 8. 그러면 2분의 16, 19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성분 AD의 기울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로그 6이 16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A10분의 CD로 볼게요. A10분의 CD. 아, A10분의 CD가 아니구나. CD가 증가할 때 A10만큼 감소한 거니까 성분
CD분의 마이너스 AC가 마이너스 로그 6의 16이 되는 거죠. 맞나? 네, 마이너스 로그 6의 16 이렇게 된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둘 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고 여기에 이제 CD를 곱해준 거고 CD는 로그 6의 16분의 AC가 된 거죠. AC. AC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아까 우리가 구해놨던 P일 때 GP P일 때의 값이 2분의 19였잖아요. 그래서 로그 6의 16 그 다음에 2분의 19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9에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A가 된 거예요. 플러스 A. 어우, 정신이 하나도 없네. 위로 오락내리락 하려니까. 그러면 A의 값이 아까 우리가 구해놓은 게 2분의 29였죠. 잠깐만요. 2분의 19, 2분의 29, 2분의 29. 그냥 바로 쓸까요? 2분의 29. 그러면 2분의 30, 48이니까 2분의 48이니까 24가 되겠네. 그 다음에 로그 16의 6이 되는 거죠. 로그 6의 16이니까. 따라서 24 곱하기 얘는 4의 제곱이니까요. 4의 제곱이니까 아니구나. 2의 4제곱이니까 4분의 1 앞으로 가고 로그 2의 6 이렇게 되겠다. 4, 6, 24. 6 로그 2의 6이네요. 그죠? 그래서 CD는 6 로그 2의 6이고 A가 로그 2의 6인데 K를 곱했다. CD의 길이 구했고 A는 무엇이었더라? A가 2분의 29. 참 여러 가지다. 그죠? 2분의 29. 요거 하는 겁니다. 6 곱하기 로그 2의 26. 로그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려니까 힘들어서 그냥 쓸게요. 2분의 29 곱하기 CD 6 곱하기 로그 2의 6. K 곱하기 로그 2의 6이래요. 이거 약분돼서 없어졌네. 됐지? 그럼 K는 얘도 약분하면 3이니까 3, 9, 27, 7, 9, 2, 2, 3, 6, 87이 K의 값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네요. 문제의 정답 87이었어요. 이 탭을 풀다 보면 그 문제를 봐야 되는데 오락내리락 하다 보면 좀 정신이 없는 경향이 있어요. 22번으로 가볼게. 자, 22번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그랬거든요. 3차 함수. 그러니까 함수 fx 알아내라 라는 겁니다. 근데 fx하고 f-3이 만나는 점이 -3하고 0이래요. 그러면 fx가 이렇게 그려졌다.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요. fx-3일 때 값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이때 x값이 0이면 이때 x값은 -3일 수 있는 거겠네. 또 이런 그림이 또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3하고 두 점에서 만났어요. y는 f-3. 그러면 이때 이 값이 -3인 거고 이때 이 값이 0인 거여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모든 구간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 해서 최대값을 t라고 하자라고 얘기했거든요. 만약 t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최대는 뭐야? 최대는 이 값이 최대가 되는 거지. 계속 t가 이쪽으로 와도 최대는 계속 얘였다가 여기서부터 최대는 얘인데 이쪽으로 가도 이때 최대는 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최대가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계속 얘가 최대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가도 최대는 x가 t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최대는 얘잖아. 그러니까 계속 최대가 여기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이쪽으로 넘어가면 최대는 얘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요 gt 함수식은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왔다가 이렇게 쫙 갔다가 요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이제 gt 함수식입니다. y는 gt. 자, 이렇게 됐는데 이때 좌미분계수하고 gt의 우미분계수가 서로 어떻다? 우미분계수가 더 크다 그랬는데 얘의 경우에는 0일 때 얘가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좌미분과 우미분이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얘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은 다음과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왔다가 최대가 계속 이 상태에서는 얘가 되니까 이렇게 갔다가 그대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네요. 그러면 0일 때 좌미분계수는 0, 우미분계수는 이게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다르니까 함수식은 얘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fx 마이너스 f3일 때의 함수식 값이 x 플러스 3의 제곱과
x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그럼 fx는 x 앞에다 쓸게요.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f3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네요. 자, 뭐 하나 알려준 게 있어야 될 텐데 1일 때 29라고 그랬으니까 1 집어넣어 볼게요. 1 집어넣으면 1 되고 1 집어넣으면 4 되니까 16. F3이 29래요. 그러면 F3은 13이 되죠. 따라서 fx를 우리가 알게 됐는데 x의 x 플러스 3의 제곱 f3 대신에 13 쓰면 되고, 이때 최소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극소값을 구해라 그랬죠. 따라서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2대1 내분점,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 x는 마이너스 1일 때 극소값을 갖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f 마이너스 1일 때가 마이너스 1 들어가면 4가 되고 13. 극소값은 몇이어야 돼? 9여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통 영역 문제 다 풀이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미적분 23번 문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미적분 23번.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얘는 선생님 보니까 이 x제곱 바깥으로 빼면 2x 4x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이 x제곱은 2의 0제곱이니까 1로 갈 것이고, 얘는 1로 가고 얘는 4로 가니까 문제 정답 4. 5번이 정답입니다. 24번 같이 볼게요. 24번은 이 식을 bn으로 놓고 문제 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얘가 수렴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0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an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n제곱 플러스 3이죠. 그러니까 이제 형태는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모양이 됐잖아. 그러면 얘가 0에 수렴해야 되는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을 바깥으로 빼니까 an에 n으로 나눠주면 되죠. 2n 제곱 플러스 n분의 n제곱 플러스 3이야. 그래도 얘가 어떤 값에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무한대로 가면 이쪽은 0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0으로 가기 위하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가는 당연히 뭐가 된다? 2분의 1이다. 그럼 2분의 1이면 얘가 4, 5가 되니까 9. 보기 4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25번으로 갈게요. 25번은 뭐 전형적인 문제죠. y는 x 플러스 2x 제곱분의 1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얘 한 변으로 하는, 요걸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렸다라고 하는 건데요. 1부터 2까지. 이때 이 입체도의 부피는 구간에 관해서 너비를 정적분해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부피는 이 식의 x 플러스 2x, 요게 변의 길이가 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면 되죠. x 플러스 2x의 제곱분의 1의 제곱 dx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한번 쭉 풀어볼까요? 1부터 2까지 x제곱 플러스 2를 곱하니 약분되고 x분의 1이 되겠네. x분의 1 플러스 4x 제곱분의 4제곱분의 1이 되겠다. 그죠? 4x 4제곱분의 1. 오늘 글씨 잘 안 써지는데.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해 볼게요. 자, x제곱은 3분의 1 x 세제곱이 됐고, 얘는 자연로그 x 되면 되고, 얘는 4분의 1에 x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 보호가 마이너스가 되네. 마이너스 12분의 1 x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x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겠다. 하나 차수가 늘어나서.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하고 2부터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3분의 8 플러스 자연로그 2 플러스 2 들어가면요, 숫자 크네. 마이너스 12 곱하기 8이 되는 거죠. 8이 16. 96이 되나 보다. 그죠? 96분의 1. 1 들어가면 3분의 1, 0. 그 다음에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 이렇게 나온 거죠. 3분의 1을 빼면 3분의 7이 될 것이고, 자연로그 2 그대로고 96이 나왔죠. 그러면 마이너스 전체로 보면 이제 96분의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8이 돼야 되죠. 그래서 96분의 7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지. 여긴 96분의 7. 자, 그러면 통분해서 자연로그 2에 여기가 96이 되고 32를 곱하면 되죠. 7 곱하기 32야. 여기 7이 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7 곱하기 33이 되겠습니다. 33이면 뭐 이것도 이제 33이라 적을게요. 이쪽 11 되고 3, 3, 9, 3, 2, 6.
32분의 77 되겠네. 그러면 자연로그 2 플러스 32분의 77 32분의 77만 찾으랍니다. 2번이 답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25번 정리해드렸고 26번으로 가볼게요. 자, 26번은요. fx가 다음과 같고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 gx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합성하면 4x가 된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태에서 미분해버리지. g'(x) 구해야 되니까 g'(fx) 끄집어내서 미분해서 f'(x) 그럼 얘 미분하면 4가 되니까 g'(fx는 f'x분의 4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g'(fx) 대신에 x-2 플러스 1은 얘가 f'x니까 미분하면 fx 미분하면 2의 x-2승분의 4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에 얘가 2의 x-2승 플러스 1을 t로 치환하면 2의 x-2승은 t-1 그럼 g't는 t-1분의 4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러면 이제 변수니까 x로 바꾸면 또 얘가 그대로 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어진 식의 무리수 2 플러스 1부터 2의 제곱 플러스 1까지 얘가 t-1분의 4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x-1분의 x로 했으니까 g'x는 x-1분의 4 dx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부정적분 구하면 4 곱하기 자연로그 절대값 x-1에 무리수 2 플러스 1부터 2의 제곱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지. 그러면 2의 제곱 플러스 1이 들어가면 1 없어지고 2가 되니까 얘가 8이 되고 얘는 2가 들어가면 1이 되니까 4가 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 보기 2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6번 봐드렸고요. 밑에 문제 27번 같이 볼게요. 1번은요. 모든 항의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다음 같은 식이 성립해요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등비수열이 성립했으니까 급수가 1-r분의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두 번째 항은 ar이 될 거고 첫 번째 항은 a니까 다음과 같아지네. 따라서 1-r이 뭐와 같다? ar과 같다라는 걸 하나 알게 됐네요. 그래서 이 포인트 하나 알게 됐고 다음 식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도 a에 대해서 n제곱하고 있으니까 a가 큰지 x가 큰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fx는 다음 같아질 것 같아. 어떻게 되냐? 짜잔. 자, 제일 먼저 요식 조금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정리해드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공비가 x제곱인데요. 여긴 x제곱의 n제곱인 상태고 이쪽은 a의 n 플러스 1제곱인 상태고 x제곱의 n 플러스 1제곱 여기는 4a의 n제곱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x제곱하고 a를 비교해 봐가지고 x제곱이 a보다 크다일 때 이때는 x제곱을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가 x제곱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x제곱이 a보다 적다일 때요. 그러면 x제곱이 a보다 적을 때는 얘만 보면 되죠. 얘만 보면 되죠. 그러니까 a분의 4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x제곱과 a가 같다일 때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뭐 여기가 x제곱이 a와 같으니까 a의 n제곱 a의 n 플러스 1제곱 a의 n 플러스 1제곱 얘는 4a의 n제곱이니까 a의 n제곱 나눠주면 1a a 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1 플러스 a분의 a 플러스 4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문제는 뭐라고 그랬냐면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이래요. 그러면 이때 얘가 a일 때 갖는 값과 얘가 갖는 값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x제곱이 a가 될 때 얘가 a분의 4와 같아야 되니까 a제곱이 4가 돼서 a는 뭐야? 양수 2가 되는 거죠. 첩장이 2였구나. 위리릭 이쪽 넘어가면요 1-r분의 2r이니까 3r이 1 r이 3분의 1인 것도 알게 됐어요. 다 알았네. 그러면 이제 FA는 F2일 때의 값이고요. FA2는 3분의 2일 때의 값이네요. 자, 근데 A가 2라고 그랬으니까 A가 2가 되면 이 범위 안에 있는 값은 다 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A가 2니까 이제 범위는 이렇게 잡으면 되지. 이렇게. 자, 2야. 그럼 X제곱은 4가 되니까 2보다 커서 결국에는 어디 들어가야 돼?
첫 번째 식에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얘가 4가 되는 거고요. 3분의 2는 x제곱 해봐야, 얘 제곱해봐야 9분의 4니까 이보다 적죠. 그러면 얘가 2가 되겠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8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 들어가면 되고 얘는 이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8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자, 이렇게 정리해드려서 보기 참 3번이 정답이고요. 28번으로 갈게요. 자, 최고차의 계수가 1인 이차 함수. 늘 얘기합니다. 이렇게 최고차의 계수가 몇이다라고 알려주면 이 함수 fx를 완전히 알아내야 된다. 그 다음에 gx는 다음과 같다. 이런 경우에는 fx가 무리수 2에 마이너스 x 곱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죠? gx는 왜 갑자기 움직여? 잠깐만요. 갑자기 화면이 탁 움직였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글씨가 탁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자, 가를 볼게요. 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 뭐 익숙할 거라고 선생님 생각해요. 바로 부정적분 구하면 2분의 1 fx에 뭐가 돼? 제곱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얘가 0이 된대요. 이때 f2하고 f-2의 값은 둘 다 양수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2분의 1은 뭐 양변 나눠줄 거니까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되고, f2의 제곱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나왔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게 됐죠. f2하고 f-2가 어떻다? 같다. 근데 아까 최고차의 계수가 1인 이차함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차함수를 이렇게 그렸을 경우에 이때 마이너스 2일 때 값과 2일 때 값이 같다. 그렇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2. 그러면 여기 대칭축이 x는 0이니까 y축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지. 그러면 여기가 k라고 하면 fx는 x제곱 플러스 k가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gx의 모양이 대충 잡혔죠. fx 곱하기 무리수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fx의 모양이 우선 잡혔어요. 다 잡은 건 아니지. 자, 다음과 같은데 gx는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극값으로 가는데요. 됐네. 그럼 g'x 구하면 되죠. g'x는 2x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k의 무리수의 마이너스 x. 그러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극값이 여기서 발생. 몇일 때? 1일 때 발생하는 거죠. 극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극값 가는데요. 그래서 g 마이너스 1일 때 0이어야 되거든요. g 프라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얘는 0이 돼야겠구나. 이렇게만 볼게요. 그러면 따라서 k가 몇이 되는구나? 마이너스 3. 그러면 여기서 보면 gx가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다. 까만색으로 쓸까? 이렇게 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gx는 이제 9x니까요. 이제 이건 지울까요? 네, 지울게요. 지우지 말자. 왜냐면 필요할 수도 있어서 g'x가 이렇게 있죠. 자, 하여간 이렇게 됐습니다. 자, 실수 t에 대하여 gx와 gx를 미분하여 이게 뭐야? y는 gx의 접점에서의 접선을 뺀 거구나. 왜? g't에 x 빼기 t에 플러스 gt. 얘가 t, gt에서의 접선이잖아요. 그래서 gx하고 접선을 뺐다는 얘기는 결국에 만나는 교점에 대하여 절대값을 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뭐 이렇게 간단한 그래프를 좀 그리면 뭐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면 이쪽을 꺾어 올리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야, 여기서 미분 가능하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지?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함수 hx가 x는 p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실수 p의 개수가 딱 하나 있대요. 접선을 그렸는데 그러면 뭐 이렇게 된 건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접선이 이렇게 딱 지나가. 그러면 이쪽 부분은 샤르락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뿅 지나가면 여기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접하는 포인트를 제외한, 좀 잘 들어봐봐. 접하는 포인트를 제외한 어떤 딴 점이 하나 딱 있으면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접하는 포인트를 제외한
요런 한 점이 딱 있으면 얘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포인트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gx를 우리가 그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gx는 지금 쌤하고 같이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3 무리수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g'x는 아까 정리하다 말아가지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k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3 얘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얘가 극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이제 얘로 보시니까 0이 되는 값은 따라랑 얘만 보면 되는데 내가 이거 왜 썼지? 친절해서.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알다시피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서 극소 같네. 3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극대를 갖네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함수식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게. 또 F로 쓴다. G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들어가면 1 되니까 마이너스 2 무리수 2에 1제곱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마이너스 2. 그럼 이제 얘가 극소값이 됐고 3일 때의 값은 3 들어가면 6. 무리수 2분의 6이 되네. 2의 세제곱분의 6. 2의 세제곱분의 6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얘 모양이 뭐 이렇게 볼 땐 더 이해가 편하죠. 자, 뭐 편할 것도 없는데 x가 무한대로 가면 얘 0으로 가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으로 가고 무한대가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식은 그래프가 우리가 볼 때 좀 과장되게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좀 과장되게 그리시는 게 나은데 자 얘가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휙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변곡점이 돼서 샹 내려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얘가 조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 정도로 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됐고 여기가 몇이 된 것이다 3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림에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여기가 변곡점이고 여기가 변곡점으로 볼게요. 그럼 이제 접선을 그려나갈 거 아니야. 변곡점 여기가 알파라고 하고 변곡점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 자 그러면 이제 접선을 하나 그려볼까요? 접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요. 그러면 접선을 그렸다라고 해놓고 그치? 접선을 이런 식으로 딱 그렸어요. 그럼 얘 외에는 만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언제 발생할까? 자 선생님하고 이거를 이렇게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돌려서 돌겠네. 자 이렇게 돼도 한 점에서 만나니까 안 되는데 얘를 약간만 돌려볼게요. 좀 많이 돌릴까? 자 이렇게 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짜잔. 드디어 접하는 점 외에 이 점 외에 어느 점을 만나고 있니? 여기를 만나고 있잖아요. 드디어 접점 외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포인트가 드디어 탄생을 했네. 그러니까 우선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죠. 여기가 기울기가 0 될 때였으니까 얘 넘어서 마이너스 1보다 큰 x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나오겠어요. 지금 보시니까 얘를 이렇게 돌려서 뭐 계속 여기 접점 말고 여기서 또 나오잖아. 계속 이러다가 알파가 딱 되는 순간 알파가 조금만 더 돌아갈까? 알파가 딱 되는 순간 어때요? 교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알파까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됐다. 자 그럼 알파보다 크면 안 되나요? 자 그럼 알파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x가 알파보다 크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알파보다 커도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언제까지 될지요? 한번 볼게요. 그럼 계속 얘를 움직여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움직여 봐서 이렇게도 계속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미분 가능하지 않은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기울기가 0 돼서 이렇게 가도 되네요. 그러니까 0보다 적거나 같아도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우선은 0도 되고 넘어가도 되나요? 넘어가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포인트가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조금 더 연장해서 보면 이쪽에서 얘가 이렇게 기어질 것이고 얘가 이렇게 이어져서 이 포인트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포인트가 돼서 두 개 군데가 생기네. 따라서 0일 때까지 0이가 아니구나 3일 때까지가 되네요. 3도 돼요. 근데 3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지. 즉 다시 잠깐요. 여기가 3이란 말이에요. 3일 때 여기가 극대값을 갖는 때까지 되다가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네요. 자, 그래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려보니까 역시 요때 안 되고 저 위에서 안 되겠지? 저 위에서 안 되죠. 얘 쭉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서 얘 이어진 거랑 또 접점 말고 만나는 게 또 하나 또 생기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안 돼. 아, 그렇다면 끝난 건가요? 아차. 얘를 조금 더 돌려볼게요. 아, 그러면 이제 변곡점일 때. 아, 변곡점일 땐 되겠네요. 변곡점일 때는 여기서 딱 요 점밖에 안 만나고 저 위에서 하나 만날 테니까 아, x가 베타일 때 되겠구나 라는 걸 하나 알게 됐고 그 다음 또 볼게요. 베타보다 더 작아서 자, 너 1, 2 오너라. 이렇게 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때 접하는 건 여기가 접점이니까 좋은데 여기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접어서 올리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포인트가 돼서 안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 두 점이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범위 다 구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미분 가능하지 않은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경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파 베타만 알면 되겠네요. 알파 베타 즉 G'X 구해놓은 요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 다시 한번 미분해 가지고 구하면 되겠어요. 그죠? 자, 이거 갖고 올게요. 자, 요거는 이제 지워버리고 얘가 0이 될 때가 였었으니까 더블 프라임 구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구하면 되죠? 짜잔, 잠깐만요. 요것도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마지막에 정리인데 또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자,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정리해 보니까 얘 미분하면 되죠. 앞에 거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의 무리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나올 거니까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무리수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토탈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무리수의 마이너스 x 변곡점 그러면 얘가 0 되는 값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8이 얘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다 갖다 쓸게요. 알파는 2 마이너스 루트 5고 2 마이너스 루트 5고 베타는 2 플러스 루트 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근데 2 마이너스 루트 5가 마이너스 2점 몇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이제 나왔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큰 x가 마이너스 0. 얼마 이렇게 된 거고 마이너스 0. 얼마 x 3보다 적거나 같다 x 이 플러스 루트 5다가 된 거거든. 그럼 이 안에 정수가 어떻게 있나요? 전혀 존재하지 않죠. 정수가 이 안에 정수는 0 있고 1, 2, 3 4개 있네요. 얘는 정수 아니니까 그냥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체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포인트가 1개가 되는 정수 T의 개수는 4개. 그래서 보기 4번이 정답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28번 정리해드렸고 29번으로 갈게요. 네. 자, 그림과 같이 중심이 5고요.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대. 뭐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니까 길이가 2인 선분 AB. 반지름이 1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QOB는 각 POB의 각의 크기의 2배래요. QOB. 아, 이 각이요. 이 각이 지금 POB의 2배야 라는 얘기는 결국에 이 각이 세타다라는 걸 알려준 거네. 아, 너도 세타 이렇게 된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점 P에서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OH의 중점, 여기가 중점이래요.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지금 같은 거예요. M이라고 하고 선분 OP와 선분 MQ 사이에 만나는 점을 R이라 하고 POB를 세타라고 할 때, 뭐 세타인 거 알고 있고,
그래서 두 넓이를 F세타, G세타라고 하자. 그때 얘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한 게 문제군요. 자, 그러면 얘가 1이, 지금 요 노랗게 칠한 건 다 1이에요. 그럼 얘가 1이니까 여기가 1 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요 길이가 2분의 1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네요. 물론 얘도 2분의 1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F세타 구했네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코사인 세타, 윗변 사인 세타, 이렇게 돼서 4분의 1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F세타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뭘 구해야 될까요? Q를 구해야 되는데, G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우선 G세타는 이 길이는 1인 걸 알 수 있고 OR을 알아야 되네요. 그러니까 우선 G세타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선분 OR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네. 그럼 OR은 무엇으로 구해줄까요? 그럼 이 문제는요, 꼭지각이 이등분수를 쓰는 요 각과 요각이 같으니까 그것도 별로인 것 같고, 선생님 보기에 이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볼게요. 삼각형 QOM은 G세타 요 넓이 플러스 삼각형 ORM 이렇게 되는 거지. QOM은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요거 1 요거 2분의 1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2세타가 되는 거죠. G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또는 OR 곱하기 사인 세타고요. ORM은 2분의 1 곱하기 선분 OR 곱하기 OM은 2분의 1 코사인 세타가 됐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사인 2세타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니까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사인 세타 우선은 하나씩 없애줄 수 있을 것 같고 2분의 1도 없애버리면 되고, 그럼 여기서 남은 거는 OR 여기서부터 쓸게요. OR 쓰고 얘가 1 플러스 2분의 1 코사인 세타가 남네. 이쪽은 약분되고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네요.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죠? 따라서 선분 OR은 1 플러스 2분의 1 코사인 세타분의 이쪽이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니까 OR은 2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2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네. 그래서 OR도 알게 됐네요. 그럼 이제 여기다 끝내지 뭐. 따라서 G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OR 2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2 코사인 세타의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니까요. 얘랑 얘 약분돼서 2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다음 같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세타의 제곱분의 F세타 G세타 나와 있으니까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세타의 제곱분의 F세타 4분의 1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였고요. 4분의 1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맞죠? 그 다음에 G세타 2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래서 잠깐요, 곱하기죠. 플러스가 아니라 진짜 이상하더라. 여기가 곱하기예요. 그럼 세타 따로따로 주면 되잖아. 그래서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4분의 1 세타분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하기 또 이게 세타분의 2 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얘는 1이고 얘도 1이니까 사라지고요. 그럼 4분의 1 코사인 세타 1이 됐고 이쪽은 2 1 얘가 플러스죠. 플러스. 그래서 4 3 12분의 1이 되는 거죠. 12분의 1. 그래서 이제 PQ의 합은 13이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이렇게 하고 해서 29번 정리해드렸고, 이제 마지막 30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30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닫힌과 0부터 2분의 3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gx에 대해서, 이 범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gx에 대해서 담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가의 경우에 다음 같으네요. x에다 1 들어가면 0 되어버리네요. 그래서 이제 양변 미분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쪽씩 정리해 보니까 x 1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tft dt가 되죠. 워낙 많이 했던 거라서. 따라서 이쪽 우변은 똑같으니까 띵띵. 자, 이 좌변 미분하면 어떻게 돼? 1부터 x까지 ft dt, 그 다음에 xft xfx xfx 없어지죠. 그러고 나서 이쪽씩 미분하면 되죠. 얘 파이 나오니까 2분의 a, 그 다음에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 이렇게 나올 것이고, 얘는 2bx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겠네요. x에다 1 대입하면 얘 0 되고요. 1 집어넣으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a가 됐고, 그 다음에 1 들어가면 2b에서 b 빼니까 b가 되네요. 따라서 b는 2분의 a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얘는 fx가 되죠. fx가 얘 미분하면 파이 또 나오니까 2분의 a 파이가 되고, 마이너스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2b가 되는데요. 2b니까 2 곱하면 a가 되니까 얘는 a로 이렇게 바꿔놓을게. 그러면 이때 fx의 최대값은 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fx의 최대는 어떻게 될까? a가 양수니까요. a가 양수니까 최대값은 2분의 그냥 a 파이가 되겠다, 그죠? a 파이 플러스 a 얘가 되는데, 얘가 2분의 3 파이 플러스 2가 된대요. 양변 2 곱하지 뭐. a 파이 2a 2 곱하니까 3 파이 플러스 6. 그럼 a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b는 2분의 3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fx는 다시 쓸게요. fx는 a가 3이니까 2분의 3 파이 사인 파이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자, 이제 fx도 알게 됐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나 봤더니 역함수 g 인버스 x, gx의 역함수가 0부터 2분의 1 사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같은 관계가 성립한대요. 파이 g 인버스 x, 여기다 다시 쓸게. 파이 g 인버스 x 플러스 fx는 3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gx를 알아야 되니까 파이 g 인버스 x가 또 뭐가 되는 거야? 얘가 3-fx네요. 그러면 3-fx는 플러스 2분의 3파이 사인 파이 x,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글씨가 너무 날른다,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거 없어지죠. 그래서 파이 g 인버스 x는 2분의 3파이 사인 파이 x가 되었어요. 사인 파이 x. 그러므로 이제 g 인버스 x가 정리가 되는데, g 인버스 x는 2분의 3 사인 파이 x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근데 g 인버스 x가 0과 2분의 1 사이에서 정의되었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0일 때 당연히 0을 지나가고요. 0일 때 0 지나가고, 그 다음에 2분의 1일 때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3을 지나가겠네. 2분의 3을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죠. 이렇게 그려졌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1이라면 얘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 정도 지나간다고 봐야 되겠네. y는 x가 뭐 이렇게 지나가겠죠. 다시 할게요. 아이, 참 미치겠네. 자, 2분의 1x 이렇게 지나간다고 가정할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림은 2분의 1, 2분의 3이니까 여기에 역함수, 이거 g 인버스 x지. 얘가 g 인버스 x입니다. 그럼 따라서 그림이 이상하긴 한데 여기가 2분의 3, 2분의 1이 되겠네. 2분의 3,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대칭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대칭되어 있어 보이지 않아서
좀 느낌이 안 좋다, 그죠? 대칭된 포인트가 여기 있죠. A. 그럼 이렇게 돼서 여기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그림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좀 잘 그려보고 다시 만날게요. 어느 정도 선생님 그려놓은 다음에 여러분 만났는데요. 그럼 G 인버스 X는 이제 사인 함수니까 원점 지나고 2분의 1일 때 2분의 3이 되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럼 여기에 이제 견주어서 역함수인 gx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좀 뭐 그리다 보니까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르 보이기도 하고. 그럼 결국에 문제에서 0부터 2분의 3까지 파이 gx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0부터 2분의 3까지 파이 gx dx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결국에 이게 gx가 되니까 이 식이 gx, 그 다음에 이 식이 g 인버스 x가 되는 거지. 이거 g 인버스 x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요 넓이를 계산하라고 하는 거죠. 정적분으로 따지면 요 넓이 계산해 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요 사각형의 넓이에서 g 인버스 x의 얘의 0부터 2분의 1까지 이 넓이를 빼면 우리가 구해주고자 하는 이 넓이하고 얘가 어때? 같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부분을 빼면 되겠구나. 그럼 이제 4분의 3에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파이 곱해주면 되니까요. 이게 파이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3까지 gx dx 이렇게 된 거니까, 우선 요거 계산해 볼게요. 요 넓이는 4분의 3, 요 사각형의 넓이 4분의 3에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1까지 g 인버스 x 2분의 3 sin 파이 x 2분의 3 sin 파이 x dx,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되니까 이쪽 플러스가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따지면 2분의 3에 파이분의 1이니까 2파이분의 3 코사인 파이 x 0부터 2분의 1까지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가 4분의 3이고 2분의 1 들어가면 코사인 2분의 파이 0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0 들어가면 얘가 1이 되니까 2파이분의 3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네. 그러면 결국에 4분의 3 마이너스 2파이분의 3이 됐고,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구해주고 싶은 이 값에다 대입하면 파이 곱하기 4분의 3 마이너스 2파이분의 3이니까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는 거네요. 됐죠? 자, 그러면 잠깐만요. 선생님 이거 위로 또 가지고 올라가야 돼서 복사를 해 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갖다 놔볼게. 그러면 이제 얘가 뭐가 된 거야? 얘가 K가 된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4K는 3파이, 4K니까 4 곱하면은 6이 되네요. 그래서 3파이 빼면 여기다 3파이를 빼라고? 그럼 마이너스 6이잖아.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36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적분 30번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